어느 작은 도시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바쁜 업무와 일상 속의 여러 부담 때문에 늘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 경호로부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명상법을 소개받았다. 경호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는 외딴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지어 유기농 채소를 기르며 조용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종종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안고 찾아오는 친구들을 위해 명상 수련을 지도해주곤 했다. 민주는 경호를 찾아가 명상의 시작을 배웠다. 첫 번째 단계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경호는 민준에게 눈을 감고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라고 말하며 천천히 깊이 호흡하라고 지도했다. 숨을 들이쉴 때 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경호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에 민주는 자신의 생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회사에서의 꾸중, 가정의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모두가 머릿속을 떠다녔다. 하지만 경호의 조언에 따라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며칠이 지나자 민주는 조용한 기분과 마음의 평온을 느끼기 시작했다. 명상은 더 이상 어렵거나 낯설지 않았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명료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며칠 후 그는 직장에서도 이 짧은 명상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혹은 일과 후에 잠깐의 시간 동안 자리에서 멀어져 구석진 공간에서 간단한 명상을 했다. 그는 점차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으며 상사와 동료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민주는 명상이 어려운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그는 경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경호는 웃으며 명상은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간의 시간 동안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일 뿐이지요. 라고 말했다. 그 후로도 민주는 꾸준히 명상을 실천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 민준이 느낀 명상의 힘은 그에게 큰 미소를 가져다 주었고 좁게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렇게 민준은 단순해 보였지만 강력했던 명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상쾌함과 저녁의 편안함을 더해주는 스트레칭, 루틴.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스트레칭은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처음 시작은 꽤나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종종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마감하던 어느 날 나는 허리의 뻣뻣함과 목의 답답함을 견딜 수 없음을 느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던 중 하루 10분 스트레칭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클릭하게 되었다. 육체의 피로를 풀어줄 기적의 루틴이라니 얼마나 과장된 타이틀인가 하며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소개된 간단한 동작들, 목 돌리기, 어깨 풀어주기, 허리 숙이기와 같은 기초적인 스트레칭은 생각보다 쉽고 따라하기 용이했다. 첫날 나는 불편한 몸으로 천천히 시작했다. 불과 10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날 밤 나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유연함을 느끼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기를 바라며 몇 주간 매일 밤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의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목과 어깨의 긴장감이 감소했고 허리 역시 부드러움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선은 내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근무 중에도 긴장이 덜해졌으며 피로감이 줄어들어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점차 스트레칭은 저녁에만 하는 루틴에서 아침 기상, 직후 하루를 준비하는 몸의 예열 단계로 확장되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특히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 때 조용히 내 몸을 깨워주는 스트레칭은 그야말로 나만의 사치스러운 소확행이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갑자기 몸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스트레칭은 단지 근육의 긴장 풀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일상의 활력이 되어주었다. 이제 하루라도 스트레칭 없이 보내면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는 단순한 루틴 이상의 의미가 되어 내 삶과 맞닿아 있었다. 내 몸이 깨어나는 시간, 마음이 평온해지는 시간,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어 하루를 채워가는 힘이 되었다. 그러니 매일 10분의 짧은 순간이 주는 놀라운 변화를 당신도 경험해보길 바란다. 스트레칭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강력하다. 이 작은 노력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조금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과 여유를 더하는 스트레칭. 이제 당신도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친구이자 물리치료사인 민수는 목과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스트레칭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수집하고 시험해온 스트레칭 방법들 중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들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었다. 워크숍은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었고 민수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첫 번째로 그는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소개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목 주변의 근육에 큰 부담이 가해진다. 라고 설명하며 양손을 귀 뒤편에 살짝 올리고 머리를 천천히 앞쪽으로 내미는 스트레칭을 시연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도 목 근육이 이완되고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민수의 시범을 보고 직접 따라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이미 몇 초 안 되는 동작만으로도 목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다음은 허리 스트레칭 차례였다. 민수는 바닥에 앉아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기 시작했다.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이곳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모든 일상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허리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면 건강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참가자들이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받은 참가자들은 이전보다 고통이 덜해지는 것을 느꼈다. 워밍업이 끝난 후 민수는 목과 허리를 위한 복합 스트레칭 동작을 시범 보였다. 이는 손과 무릎을 바닥에 두고 꼬리뼈를 천장을 향해 높이며 몸을 V자 모양으로 만드는 동작이었다. 이 스트레칭은 목과 허리에 동시에 작용하여 근육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척추를 정렬하여 자세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의 상태에 맞춰 동작을 조절했다. 스트레칭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다 같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 참가자였던 지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왔는데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드는 걸 보니 집에서도 꾸준히 해볼 생각이에요. 또 다른 참가자는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민수 씨 덕분에 건강을 지킬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됐어요. 라며 감사를 표했다. 워크숍이 마무리될 때쯤 민수는 참가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며 꾸준한 스트레칭이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스트레칭 동작을 복습하며 서로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민수는 지속적으로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발전을 지켜봤다. 그는 자신의 작은 워크숍이 시작점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러한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들이야말로 복잡한 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민수의 노력은 점차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회사원 김 씨는 아침부터 조금씩 느껴지던 목의 뻐근함이 오후가 되자 통증으로 바뀌어 일을 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앉아 있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부터 엉덩이를 푹 틀어 앉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느라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퇴근 후 김 씨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자세를 살펴보았다. 그는 어깨가 앞으로 또 허리가 뒤로 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 그때부터 김 씨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김 씨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좋은 자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선 모니터의 위치를 눈높이와 맞추고 의자의 높이를 조절해 발이 바닥에 편하게 닿도록 했다. 또한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한 운동도 병행했다. 김 씨는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목과 어깨의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척추가 똑바로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의 업무 능력도 덩달아 향상되었다. 그의 이러한 경험을 주변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다. 동료들 중 몇몇은 김 씨의 변화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차츰 그들의 호기심은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뀌었다. 어떤 스트레칭을 했나요? 얼마나 자주 자세를 신경 쓰나요? 등이 주요 질문이었다. 김 씨는 자세를 교정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요즘 그의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세 교정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작은 장비들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김 씨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 해결을 넘어서 회사 전체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자세는 그동안 단순히 바른 생활 습관의 일부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건강의 필수 요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더 확실히 인식되고 있다. 이 경험을 통해 김 씨는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통증 완화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까지 상승시킨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이제 김 씨는 건강한 자세 전도사로 불리며 오늘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